네, 오늘의 두 번째 총선 시그널은 마지막까지 향배를 예측하기 어려운 격전지 가운데 한 곳입니다. 서울 중성동 갑에서 뛰고 계신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차장님. 예, 목소리가 많이 좀 쉬셨지요? 지금 워낙 힘든 네, 시기라서. 맞습니다. 네, 예,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선거까지 이틀 정도 남았는데 지역 네. 곳곳을 누비시느라고 유세차 없이 걸어서 다니시더라고요. 이게 유세 전략이신 건가요? 필요죠. 유세차가 원래 많은 분들이 얼굴을 보고 싶어 하셔서 타는 건데, 예, 후보들이 네. 며칠 타보니까 이제 골목 안이 이제 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유세차보다 걸어서 골목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 많은 분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겠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걸어 다닙니다.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새벽별 선거운동, 투혼 유세 뭐 이런 별칭도 좀 붙이셨던데 어떤 각오로 하고 네.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뭐 겉으로 나온 여론조사는 되게 불리해 보이는데 현장에서 느껴지는 거는 그 박빙이에요. 완전 예, 초박빙의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거의 매일 아침마다 우리 저 캠프분들 아마 두 캠프가 마찬가지겠지만 뭐 굉장히 열심히 오늘부터 선거운동 시작이다 이런 느낌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예, 그래서 그 투혼 유세라는 말이 그래서 붙여진 이름 같습니다. 예.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시다가 얼핏 말씀을 해주셨는데 판세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궁금한데 사전투표 당시에 여론조사를 다 믿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뭔가 그 겉으로 드러나는 여론조사 결과와 현장을 다니시면서 느끼는 바닥 민심이 좀 다르다라는 말로 들리는데 어떤 건가요? 이번 선거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이번 예, 선거가 그 굉장히 저 한쪽의 강성 지지자들이 대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응답률 여론조사 통상적인 전화 면접의 여론조사가 점점 이제 이 무용론이 부각될 정도로 현장의 느낌하고 많이 달라요. 예,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는 사실은 거의 모든 선거구가 까봐야 한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현재.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건 후보 입장에서는 밖에서 무슨 불리한 결과가 나오건 갑자기 다음날 뭐 유리한 결과가 나오건 거기에 일희일비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이번 선거는 여론조사가 좀 너를 띄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모든 후보들에게 또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예, 너무 뭐 그걸로 일희일비할 것도 아니고 뭐 다 이겼다, 뭐 다 졌다 할 것도 아니다. 뭐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졌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나자빠지는 후보들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처럼 격전지에서 느끼는 거는 이번에 여론조사는 이번 선거에서는 굉장히 큰 그 부정확성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는 왕십리에서 눈물의 연설을 하셨던데요. 이게 연설을 하다가 좀 이제 감정이 격해지면 그럴 수 있습니다만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할 정도로 절박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 예, 눈물을 뭐 소독약 아니고 네, 얘기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건데,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 정부 여당에 대해서 마음에 안 차시는 부분이 계신 분들께서 실망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 상대 쪽으로 표가 많이 가면, 예, 그래서 많은 정말 이상한 후보들을 다 당선시키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나라가 도대체 어떤 꼴이 될 것이냐를 걱정하고 계세요. 예, 저도 그 점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려다 마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지만 국민들께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 어떤 심판론이라는 말이 그 막 돌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말을 심판론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정도의 사람들이 그런 말을 올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 국민들께서 냉정하게 보시고 정부 여당도 저 질책할 건 질책하시지만 그런 그 정말 함량 미달의 후보들을 잔뜩 내놓고 지난 2년 동안 국정을 발목 잡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평가를 해주셔야 우리 정치가 미래가 있다. 그러지 않고선 정말 나라가 엉망진창이 될 것 같다. 이런 제가 안타까움과 염려에서 좀 네, 격해졌던 것 같아요. 예. 뭐 어느 한쪽에 너무 많은 힘을 몰아줄 경우에는 이게 약간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으니까 뭐 그런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는 아니, 생각이 그거보다 들거든요. 저는 사실 그 뭐 어느 한쪽의 균형보다 각 지역구에서 네. 좋은 후보를 외면하지 말아달라는 거였어요, 제 말씀은. 음, 그러니까 정말 진짜 함량 미달의 분들, 뭐 지금 뭐 대출 문제, 입시 문제, 거기다가 증여 문제, 게다가 근태 문제, 하여튼 함량 미달의 후보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예. 후보들을 꼭 진영의 입장에서만 평가하지 마시고 함량 미달은 걸러내고 좋은 후보들, 우리 정치의 미래를 바꿔갈 좋은 후보들은 꼭 외면하지 말아달라는 제 호소였어요. 예. 사실 이제 심판론으로 너무 크게 선거를 몰고 가다 보니까 지역구마다 사실은 우리 지역구 의원을 뽑는 선거인데 후보들 면면을 좀 알기보다는 뭔가 정쟁으로 흐른 면이 있지 않았나라는 좀 아쉬움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저희 지역구도 보면 세대별로 차이가 좀 있는데요. 그래도 젊은 세대들 중에 상당 부분은 공약집이나 정책 토론 이런 거를 점점 선거가 다가올수록 많이 보시고 예. 거기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셔요. 근데 이제 심판론과 뭐 이 정쟁적인 요소로 얘기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만 예. 또 세대가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좀 저는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우리 사회를 위해서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아요. 예. 그 정책 토론 영상 그리고 공보지 이런 것을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이게 정책적인 그 선거로 좀 만들면서 후보의 역량도 판가름하시는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예. 정책을 좀 봐달라. 아까 이수정 후보, 윤희숙 후보 두 분이 다 공통된 어떤 당부이셨고요. 공약 얘기를 하나 여쭤볼까 하는데 이게 그 성수 지역에 특목고 유치한다는 공약을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나뉘는 것 같은데 이게 혹시 네, 네. 특수학교 건립이 무산될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좀 오해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이 공약이 어떤 공약인지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예. 취지가 좀 잘못 이해된 부분이 있고 게다가 이거를 초반에 민주당 대변인이 이거를 개입하는 바람에 일부 언론이 약간 그런 몰아가기에 편승한 측면이 있어요. 예. 이게 성수 지역에 원래 그 장애인 특수학교를 만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거의 진척된 게 없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성동 지역 내의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고 서울 동북권의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강북구, 노원구, 저 위에서부터 아이들이 내려와야 되는데 네. 성수 지역은 상습적인 교통 정체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아이들이 저 위에 강북구, 노원구에서부터 와야 하는데 성수 지역에 또 한 번 진입을 하려면 굉장한 진입 장벽이 있는 거거든요. 예. 저희가 그 점 때문에 이 성동구의 부지가 가용한 부지가 이 성수 말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들과 교육청하고 앉아서 열린 마음으로 같이 얘기를 해보고 장소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취지가 강해요. 네. 성수 지역은 사실은 이동 편의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 열악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이들에게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아이들에게 그런 부담을 지을 필요는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예. 이것은 선거 끝나고 차분하게 우리 교육청하고 어머니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열린 마음으로 서로 배려하면서 모두들 또 다 어머니들이시기 때문에 네. 좋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수학교는 조금 더 나은 부지에 좀 하고 뭐 요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예. 지난 주말에 사전 투표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네네. 높았습니다. 32.28%를 기록을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보고 계세요? 이건 뭐 양쪽 진영이 모두 각자의 투표율을 올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지요. 예. 사전 투표를 권장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양쪽이 다 많은 분들이 가서 투표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결국 중요한 건 본투표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전 투표율이 높은 본투표율로 이어질 것인가 이거는 뭐 까봐야 아는 거죠. 현재로서는 저는 별로 예측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만 예. 지금 선거에서 어느 쪽이 더 걱정을 많이 하고 간절함이 많으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예. 사전 투표 높다고 뭐 본 투표율까지 뭐 덩달아 높아진다는 보장은 또 없으니까
사실 본투표, 그렇죠. 예, 예. 본투표 이래도 좀 많이들 투표를 해야 된다. 이게 아마 각 당 전략이겠죠.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3일 동안 투표를 하면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의 선택지가 넓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권장을 한 거고요. 예. 저는 뭐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께서 힘내셔서 투표장에 꼭 가셨으면 하고 다시 부탁을 드려요. 예. 아까도 좀 말씀하신 부분이긴 한데 심판론이 사실 각 당 대표가 주로 유세 현장에서 말을 하는 게 심판론입니다. 2조 심판, 네네. 정권 심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까 정책과 공약 그리고 좋은 후보가 좀 외면받는 상황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현장에서도 네. 실제로 좀 공약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좀 정쟁 이슈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으신가요? 그렇죠. 저희 동네에도 예. 그 민주당에서 걸어놓은 저 플래카드가 모두 다 심판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전부 다 심판이에요. 그래서 네. 이런 그 심판이라는 것이 분명히 우리 임기 중간에 있는 총선거는 그 정권에 대한 평가의 요소가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거는 뭐 피할 수 없는 사실인데, 네. 근데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그 심판론을 얘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양쪽 당대표가 심판을 얘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국민들께서 심판하면서 다른 얘기를 다 뒤로 그 숨겨버리는 그런 그 정당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저희 지역도 그 저희가 정책 토론회를 같이 해보면 이번에 영상들이 유튜브에 풀려 있는데 예. 중요한 질문을 하면 그 대답을 별로 안 하시고 심판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선거가 저는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양쪽이 다 서로 심판해야 될 상대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대로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중요한 정책 그리고 중요한 후보, 좋은 후보는 정말 우리 정치의 미래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께서 그런 좋은 후보를 잘 골라내셔야 우리 나라를 위한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정권 심판론으로 약간 정권의 중간 그 평가 느낌으로 총선이 치러질 거라는 건 뭐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텐데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여권 일각에서도 사실 이재명 조국 대표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모르는 국민이 뭐 없겠느냐 설마. 그래도 저 사람들이 네, 지지를 네. 받는 걸 보면 이 반대쪽 심판론이 좀 더 강했기 때문일 텐데 그럼 이 대응이 너무 늦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판 대 심판이 아니라 뭔가 좀 오히려 더 우리를 도와달라, 좀 우리가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좀 낮은 전략을 초반부터 썼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목소리들도 있는데요. 뭐 좀 네. 이제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뭐 저는 두 가지가 다 일리는 있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이 선거의 결과는 이제 내일 모레 우리가 선거를 마친 다음에 다시 한번 평가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양쪽이 서로 심판론을 얘기하는 이유가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상대의 심판을 얘기할 자격이 없는 후보들이 잔뜩 포진한 쪽에서 예. 특히 당대표부터 사법 리스크가 가득한 그런 기본이 안 돼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법 리스크가 있거나 예. 수사를 받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자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지금 그 때로 정말 떼거지로 출마하는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입에 심판을 올리는 것이 너무 말이 안 되니 이쪽에서도 심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그런데 지금 일단 정책 이슈라든가 또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하겠다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국민들 마음속에 조금 더 강하게 호소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든지만, 네. 그러나 결과는 선거는 진짜 까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그렇게 아쉽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이틀이 후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틀입니다. 지금 대부분이 제가 볼 때는 격전지라고 그 분류돼 있는 부분들은 네. 오늘 내일 굉장히 열심히 그 운동을 하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은 뭐 지난 선거 과정을 평가하기보다 이제부터 선거운동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후보들이 열심히 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남은 이틀의 중요성도 말씀을 해주셨고, 심판을 외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심판을 외치는 부분을 지금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뭐 얼추 설명해 주셨지만 부동산 문제라든지 막말 논란에 있는 이런 후보들이 꽤 있는데 민주당 차원에서 사실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이 무대응 네. 원칙을 고수하는 상황은
뭐 이게 민주당 선거 전략이라고 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다른 수도권 지역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후보 개인이 대응하라 이렇게 놔두는 걸까요? 그런 판단이겠죠. 전체 판세에 큰 영향이 없다는 낙관적인 예측에 기반해서 예. 이런 문제가 누가 봐도 너무나 한심한 정말 함량 미달의 후보들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공당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정말 아무리 원칙이 땅에 떨어졌어도 예. 공당이 아무런 원칙 없이 이 후보들이 낙선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판세에 지장이 없는 한 그냥 우리는 당선자 수를 늘리겠다고 버티는 것이 정말 우리나라의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너무 기가 막히고요. 네. 두 번째, 그게 정말 판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을 달리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 정도로 오만한 정치 세력을 그냥 눈뜨고 그냥 방치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마지막으로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틀 뒤 본투표일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 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이번 선거는 지금 여러 번 제가 강조했듯이 심판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계속 심판을 입에 올리는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그리고 혼돈스러운 선거입니다. 예. 이렇게 혼돈스러운 상황이 된 데 대해서는 저는 정부 여당의 일원으로서 국민들께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잘 하려고 했지만 미숙한 부분이 있는 정치 세력과 아예 시작부터 다른 의도로 나라를 위한 의도가 아니라 개인들의 어떤 신원을 위해서 그리고 그 대통령을 끌어내려서 자기들이 뭐 정권을 바꾸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저는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냉정하게 평가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후보들, 우리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고 앞으로 정말 잘 자랄 수 있는 젊은 후보들, 이런 후보들은 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정말 간절하게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숙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후보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